반갑습니다. 기관의 눈 5월 20일부터 5월 24일까지 나왔던 목표주가 상향 리포트 중에서 오늘은 삼성생명, 한화엔진, 삼성전기 이렇게 세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죠. 일단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목표 주가가 상향된 리포트가 62개. 지금 이제 목표 주가가 상향된 이제 종목들을 제가 엑셀로 이렇게 만들어 놨죠. 이 종목들 이외에도 제가 언급하지 않는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면 이 증권사의 리포트를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일단 목표 주가가 상향된 리포트는 62개입니다. 저번 주에 아마 상향된 리포트가 186개인가? 그럴 건데, 이번 주는 62개밖에 상향이 되지 않았다. 거의 3분의 1 토막.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이렇게 얼마 안 나왔다는 말은, 이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에 대해서 좀 지난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금 좋지 않게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목표 주가 상향된 게 보시면은 3개 이상 상향된 종목이 없어요. 전부 다 최대로 많이 나온 기업들이 다 2개씩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이시죠? 2개. 그래서 삼성생명, 한화엔진, KB금융, 삼성전기, 그리고 뚜뚜뚜뚜뚜뚜 이렇게 3개 이상 나온 종목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목표주가 상향 리포트 중에서 저는 그래도 조금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위치에 있는 그런 종목을 가져왔어요. 그게 삼성생명, 한화엔진, 삼성전기입니다. 다 목표주가 상향 리포트가 2개씩 나온 겁니다. 그 외에는 KB, 금융, 빙그레, 코스맥스는 저번 주에도 나왔던 거다, 그죠? 저번 주에 나왔던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에서 1, 2, 3위가 코스맥스, 그 다음에 DB손해보험, 삼성화재 이런 거였죠. 근데 이번 주에도 그게 나왔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저번 주에 언급했던 코스맥스, 삼성 화재, 그 다음에 DB손해보험 또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PSK, 한국철강, DB손해보험, 신한지주, 그 다음에 아모레퍼시픽까지 LX 일렉트릭입니까? 요거까지 이렇게 2개씩 나왔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삼성생명, 한화엔진, 삼성전기를 볼 거다. 일단 삼성생명을 먼저 볼게요. 예상을 상회한 실적이 시현되었다. 2024년 1분기 보험 손익이 전년 동기 대비 30.2% 감소를 했어요. 감소를 했는데 여기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IBNR 제도가 변경이 된 건데 이 IBNR 제도가 뭐냐면 이제 보험금 이제 청구 사유가 발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청구를 하지 않은 고객들이 청구를 하지 않은 이제 그런 어떤 그 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실손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병원을 지금 한 1년 동안 계속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보험금 청구를 안 한 거야. 근데 이거는 나중에는 이제 청구를 할 거죠. 그러니까 보험사에서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나갈 돈이기 때문에 이거는 비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이 제도가 변경되면서 거기에 대한 지급 준비금을 더 늘려라. 이렇게 제도가 변경이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건 이제 일회성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나갈 건데 거기에 대한 지급 준비금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라. 그거를 이제 그 회계에 반영을 시켜놔라. 이렇게 제도가 변경됐기 때문에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이런 일회성 비용 증가로 인해 가지고 30.2%가 감소를 했다. 그리고 이제 전년 동기가 투자 수익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많이 난 분기였어요. 작년 이제 1분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전년 1분기가 워낙 투자 수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있죠.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30.2%가 감소했지만 이건 전부 다 일회성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보험 손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일회성 비용 증가 때문에 30.2%가 감소를 했지만 전분기 대비는 10.5%가 증가했다. 올해 증가세를 지금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예상을 그 증권사가 예상한 거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온 거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년 말 대비 그 CSM 3천억이 증가가 됐다. CSM이 뭐냐면 그 고객이 이제 보험을 가입하잖아요. 보험을 가입하는데 이게 일시납으로 가입을 하지 않죠. 뭐 예를 들어서 보통 뭐 20년 납. 그럼 20년 납을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1년 냈어. 고객이. 그러면은 앞으로 19년을 더 낼 거잖아요. 그럼 이 19년을 더 내면 그게 이제 보험사의 이익이 되겠죠. 근데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이익, 미래 이익이죠. 미래 이익에 대한 현재 가치, 그거를 이제 CSM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객이 만약에 보험을 해지를 하면 그러면 앞으로 낼 19년이 안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이 CSM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산출을 하는데 복잡한 저도 잘 모르지만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산출을 하는데 이게 이제 뭐 보험 유지율 유지 고객이 가입을 해서 해지를 하지 않고 계속 납입을 하는 그런 유지율 그게 높으면은 CSM도 높게 잡힌다 이 말입니다. 근데 전년 말 대비 3천억이 증가를 했어요 CSM이. 근데 그게 보면 신계약 확대 그러니까 계약이 더 늘어나는 거죠. 계약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이제 앞으로 고객이 낼 돈이 많아지니까 전체 이제 보험 회사 전체의 캐파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CSM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보험 계약의 효율적 관리 이게 뭐냐면 이 유지입니다. 유지 보험 유지율. 근데 삼성생명은 이제 보험 계약의 효율적 관리 이게 뭐 그 기업의 뭐 수준에서 하는 것이든 아니면은 뭐 보험 설계사들의 뭐 역량이든 여튼간에 유지율이 유지율이 잘 나오고 있다. 그래서 CSM이 전년 말 대비 3천억이 증가를 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종합해보면 건강보험 중심의 매출 확대를 통한 신계약 CSM이 견조하게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삼성생명이라는 그 기업 자체가 그 고객들의 충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삼성생명이 보험 중에서 가장 좋은 보험이냐? 저는 숨도 안 쉬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삼성생명은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고 저는 삼성생명에 대한 뭐 안 좋은 감정은 하나도 없지만 삼성생명은 보험 중에서 최악입니다. 최악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거 제 생각이니까 이유는 갱신형이 많아요. 갱신형 그러니까 그 담보들이 갱신형이 많습니다. 근데 갱신형이 장단점이 있지. 갱신형은 어떤 큰 담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암이다 그러면 암을 갱신형으로 가입을 하면 보험료가 저렴하단 말이에요. 현재 지금 바로 내는 보험료가. 근데 비갱신형은 지금 당장 내는 보험료가 좀 비쌉니다. 하지만 비갱신형은 뭐 예를 들어서 20년 납이다. 그럼 20년을 내고 뭐 100세까지 보장을 받는다. 그럼 20년 지금 내가 돈 벌 기간에 내가 납입이 가능하다면 20년을 조금 비싸더라도 내버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42세인데 그럼 42세인데 20년 내버리고 60세부터 100세 뭐 제가 뭐 죽을 때까지 보통 이제 뭐 100세 안에 뭐 제가 죽겠죠? 뭐 여튼 그래서 그만큼은 이제 돈을 안 내고 보장을 받지만 갱신형은 뭐 나 죽을 때까지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갱신형도 100세형이라면 100세까지 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험료가 지금은 저렴하지만 나중에 얼마나 오를지 모른단 말이에요. 인플레이션 고려하죠.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이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리고 이제 내가 건강이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제가 건강이 안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겠죠. 그런 확률을 반영해서 보험료를 올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뭐 정확한 산출은 불가능하지만 제가 예전에 엑셀로 만들었을 때 이거를 이제 갱신형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복리로 올라가거든요. 그랬을 때 20년 납보다 비갱신형보다 갱신형이 100세까지 내가 만약에 살아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내는 보험료가 훨씬 많이 측정이 되더라. 그래서 저는 갱신형 상품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물론 근데 갱신형이 좋을 때도 있지. 예를 들면은 제가 내년에 뭐 암 검진을 받을 예정이다. 암 검진을 받을 예정인데 저는 이때까지 암에 걸린 적이 없어요. 근데 내년에 암 검진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뭔가 내가 암이 걸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내가 요새 식습관도 별로 안 좋아. 그러면은 갱신형은 아까 뭐라 그랬죠? 지금 당장 내는 보험료가 싸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갱신형을 한 뭐 10개를 가입하는 거야. 싸니까. 그래서 갱신형을 뭐 10,000원짜리 10개를 가입해요. 그리고 내년에 바로 암 검진을 받는 거지. 그래서 혹시나 암이 진단이 되면은
그러면은 뭐 2년 이내는 막 50%가 나오겠죠, 아마. 그러면은 10개를 가입했기 때문에 암 진단금은 10개를 다 받을 수 있겠죠. 물론 50%겠지만. 그리고 만약에 암 검진이 안 됐다. 그러면 이건 해지를 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갱신형도 뭐 사용하기에 따라서 뭐 얼마든지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일단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보험을 가입해가지고 100세까지 가져가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갱신형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 기준으로. 뭐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또 보험료가 높아요, 갱신형은. 그래서 삼성생명은 거의 대부분의 주요한 담보들이 갱신형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성생명은 저는 안 좋은 보험이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숨도 안 쉬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럼 고객들은 왜 로열티가 높느냐, 충성도가 높느냐?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삼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렇게 보험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보험에 대해서 공부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뭐 아는 사람 통해서 가입하고 이렇게 그냥 보험에 대한 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냥 이 브랜드에 좀 이렇게 높은 어떤 평가를 좀 해주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삼성이니까 보험도 역시 삼성이야. 약간 이런 게 있어요. 뭐 그래서 로열티가 좀 높다. 삼성화재는 또 다른 삼성화재는 또 다르게 접근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여튼간에 말이 길어졌는데 삼성생명은 로열티가 충성도가 높기 때문에 장기적인 성장 및 수익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이렇게 분석을 한 겁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일단은 채널을 제가 두 개를 꺼놨는데 하나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채널을 껐고 하나는 좀 이렇게 좀 보수적이지 않게 좀 긍정적으로 채널을 껐습니다. 보수적으로 끈 채널은 이 파란색 채널입니다. 보시면 여기 이렇게 파란색, 아이고, 이거 삭제하고 요렇게 끈 거. 이거 왜 선이 이렇게 끄있냐? 요 보이시죠? 이 파란색. 요게 이제 제가 최대한 보수적으로 끈 겁니다. 보수적으로 끈 이유는 뭡니까? 여기 보시면은 상단. 세 포인트가 한 일직선으로 저항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세 포인트를 상단선을 긋고 그거와 평행하게 하단을 끄은 겁니다. 그랬을 때 이 파란색 점선이 중단입니다. 중단에서도 약간 의미 있는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어요. 그죠? 의미 있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파란 선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긍정적으로 채널을 끄은 거는 이 하단에 한 포인트, 하단에 한 포인트. 그래서 두 포인트를 가지고 상단을 또 끄은 겁니다. 평행하게 끄었을 때 요것도 보시면은 요것도 맞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여기 보시면 여기서 페일링이 나오고 여기서 저항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상단에도 세 포인트의 의미 있는 움직임이 나왔고 하단에 두 포인트가 나왔기 때문에 빨간 선이 맞을지 파란 선이 맞을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두 개를 끊어놓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가격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빨간색이 맞든 파란색이 맞든 지금 현재는 하락을 하고 있어요. 이 고가가 낮아지면서 하락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저 같으면 지금 여기서 들어갈 게 아니라 이렇게 조금만 더 만약에 내려온다면 지금 직전 고점과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 끈 채널의 하단과 그 다음에 약간 보수적으로 끈 채널의 중단이 같이 연결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의미 있는 지지의 어떤 그 수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선이 세 개가 맞물리는 그런 포인트가 온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 친구가 삼성생명이 여기서 내가 바로 올라갈 거야 사더라도 그러면은 긍정적으로 끈 상단에 긍정적으로 끈 채널의 중단선에 부딪힐 수가 있고 그다음에 부정적으로 끈 채널의 상단에도 부딪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투자를 한다는 거는 올라갈 수 있는 이 폭이 좀 좁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물론 이게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거지 모르는 거지만 여튼 일단은 위에 그 저항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들어가기보다는 만약에 얘가 이렇게 그 조정을 받는다면 직전 고점에서 저항을 받다가 뚫어 올렸기 때문에 여기가 지지대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 채널 하단에서 반등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보수적인 채널의 중단에서 반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포인트 보시죠? 이 포인트에서 만약에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나온다면 여기서는 충분히 투자를 해볼 가치가 있다.
삼성생명은. 만약에 이 친구가 이렇게 뚫고 올라간다면 그러면 여기서 조정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뭐 어디서 나올지 모르겠지만 조정이 나왔을 때 여기서 반등, 요런 어떤 의미 있는 자리에서 반등이 나온다면 여기서도 들어갈 만한 그런 수준이다. 뭐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당장 접근하기보다는 조정이 나온다면 이 자리에서, 돌파한다면 이 자리에서, 횡보를 한다면 기다렸다가 어떤 또 박스권이 생긴다면 그거를 돌파했을 때, 그럴 때 진입을 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한화엔진입니다. 한화엔진은 이제 2023년 4분기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던 공정만의 비용이 대폭 감소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보시면은 일단은 요걸로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오션이 이제 공정만의 비용이 2,200억 원에서 180억으로 줄었다. 현대중공업은 110억 원에서 0원으로 줄었다. 현대미포조선도 250억에서 0원으로 줄었다. 삼성중공업도 0원으로 줄었다. 이렇게 나오죠. 자, 공정만의 비용이 뭐냐면 조선소가, 제가 또 조선소에서 일해본 적도 있거든요. 안 해본 게 없노. 조선소는 이제 수주를 하죠. 수주를 하면, 글자 왜 이래? 수주를 하면 이제 이 선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선사가 조선소에 배를 만들어 주세요 합니다. 그러면은 이 조선소가 예를 들어서 이 배를 만든다. 이렇게 배를 만든다 그러면 선사가 예를 들어서 이 배를 하나당 1,000억에 만들어 주세요. 100억에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100억에 만들어 주세요. 칩시다. 근데 이거는 지금 무슨 자재가 어떻게 들어가고 인건비가 어떻게 들어가고 나는 150억에 만들어 드릴게요. 근데 선주가 그럼 130 깎아 주세요. 그래서 130에 하기로 했어요. 130억에 배를 하나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선사한테 줘야 되는데 갑자기 자재값이 엄청 원자재값이 엄청나게 올라가거나 인건비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사람이 안 구해주거나, 그래서 원래 계약했던 이 130억, 이 130억에 그대로 팔면 내가 우리 조선소가 돈을 벌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수주를 했기 때문에, 이미 계약을 했기 때문에 배는 넘겨줘야 된단 말이에요. 넘겨줘야 되는데 요 130억에 팔면은 이제 계약이 됐기 때문에 130억에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원래 이 배를 만들 때 한 100억이면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막 120억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20억이 손실이 나죠. 그러니까 130억에 팔면 남을 수도 있고 10억, 그러니까 10억이 남을 수 있죠. 근데 만약에 배를 만드는데 원자재 값이 너무 많이 비싸져 가지고 예상치 못하게 150억이더라. 그럼 뭡니까? 배를 팔지만 20억이 손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비용들을 전부 다 공정만의 비용이라 그럽니다. 작년에 이제 원자재 값도 많이 올라가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 공정만의 비용이 굉장히 상승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대폭 감소가 됐다. 그러니까 이제 조선소들이 이제 공정만의 비용이 이제 크게 들지 않는다. 보시면 2천억 원래 들었었는데 이제 180억으로 확 줄고 영원 이제 공정만의 비용이 이제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아졌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인력난이 좀 있었는데 이제 적극적으로 해외 인력을 채용했고, 그리고 이 해외에서 온 인력들이 빠르게 적응을 하면서 그러면서 공정이 아주 원활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리포트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조선소가 공정 정상화가 되면은 이 조선소의 이 밴드들, 조선소에 이제 그 협력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협력업체들이 이제 숨통이 좀 트인다. 낙수 효과가 좀 기대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수주잔고는 우리가 맨날 뉴스에서 최근에 많이 접했죠. 수주잔고는 지금 최고입니다. 대한민국의 조선소들의 굉장한 수주잔고가 쌓여 있어요. 근데 공정만의 비용이 지금 대폭 상승이 되었었기 때문에 조선소에서도 이익이 굉장히 낮았었고, 그러니까 거기에 밴드들도 이익이 낮았었는데 이제 공정 만회 비용이 이제 대폭 감소가 됐기 때문에 이제 남아있는 수주 잔고는 전부 다 영업이익으로 귀결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화엔진이 이제 매출이 좀 부진했어요. 매출이 좀 부진했던 이유가 이제 한화엔진이 고객사로 둔 위 상위 업체들, 조선소들이 이제 공정 지연이 있었어요. 인력난이라든지 그래서 공정이 지연되니까 당연히 엔진 납품도 지연이 되겠죠. 배가 빨리 만들어져야 하나 엔진도 빨리빨리 엔진을 공급할 건데 배가 만들어지는 속도가 느리니까 엔진 납품도 지연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조선소가 공정이 이제 어느 정도 충분하게 이제 잘 돌아가기 시작했고, 그래서 2024년 1분기에 납품 지연 사례가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화엔진은 이제 앞으로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이 정상적으로 반영이 돼서 올라갈 거다. 이렇게 리포트가 나온 겁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한화엔진은 기존에 쭉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이 상단에 한 포인트, 두 포인트, 세 포인트가 일직선으로 딱 연결이 되길래 그렇게 보수적으로 지금 채널을 끄은 겁니다. 물론 요렇게도 끌을 수 있겠지. 근데 그거는 너무 긍정적으로 끊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은 보수적으로 이렇게 끄었습니다. 일단 상단의 세 포인트가 다 같은 어떤 수준에서, 같은 이 라인에서 저항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자, 그렇게 했을 때 보시면 이 최근에 요렇게 요만큼 요 기간 동안의 움직임을 보면 상단에서 이렇게 저항을 받지만 어떤 특정 라인에서 반등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상승을 하고 있지만 저는 상승 박스권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가는 차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만약에 한화엔진이 이걸 뚫고 올라가면은, 그러면은 또 다른 문제지만, 만약에 여기서 저항이 나온다면, 그래서 지금 저항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2주차 얘기를 때렸는데 결국에는 빠지고 있어요. 근데 빠지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떨어진다면, 그러면은 저는 요 라인에서는 매수를 고려해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화엔진은 조금 떨어졌으면 좋겠어. 뭐 가지고 계신 분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이건 조금 떨어졌으면 좋겠어. 떨어져서 만약에 이 라인에서 또 반등이 나온다면, 지금 이 라인과 같은 수준에서 반등이 나온다면, 그러면 이게 몇 퍼센트냐면요, 여기서 요만큼이 70%입니다. 만약에 요렇게 이거랑 똑같은 각도로 올라가면 70%예요. 만약에 이게 좀 더 완만하게 올라가면 이거는 뭐 140% 이렇습니다. 130%, 100%가 넘어요. 100% 이상입니다.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간다. 그러니까 요 하단과 요 상단이 폭은 좁지만 이게 거의 70%이 직선거, 그러니까 요 각도로, 기존에 올라갔던 이 각도로 올라간다면 70%의 상승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굉장히 괜찮은 투자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이렇게 빠진다면, 이렇게 횡보를 해가지고 여기서 만약에 반등을 한다면 이탈되면 잘라버리면 되는 거고, 올라간다면 그러면은 내가 기대할 수 있는 폭이 거의 70% 가까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투자를 할 수 있을 거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화엔진은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여기 반등할 때 여기는 들어갈 만한 포인트가 된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뭐 올라가면 또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종목들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뭐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뭐 한 달에 한 번씩, 보름에 한 번씩 이렇게 살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돼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다음에 삼성전기는 영업이익이 증가할 걸로 추정이 된다. 그리고 호조가 계속 지속될 거다라고 리포트에서 말했는데, 2024년 2분기에 그 전년 이제 동기 대비 19.1%가 이제 영업이익이 상승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연간 실적으로 봤을 때는 전년 대비 38.5%가 상승할 걸로 호조가 전망이 된다. 이렇게 나왔고요. 이후로는 이제 삼성전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포트폴리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자동차가 이제 전장화가 되죠. 전장화라는 말은 자동차의 부품이 기계에서 이제 전자장비로 바뀐다는 겁니다. 뭐 우리 요새는 이제 요새 차들은 옛날이랑 다르게 뭐 전부 다 컴퓨터로 하잖아요. 뭐 그 뭐라더라, 뭐 ECU인가 뭔가 하여튼. 그래가지고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전기차라든지, 그렇게 전장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삼성전기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국면이 펼쳐져 있다. 그리고 삼성전기의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많이 전환됐는데, AI나 뭐 전장, 로봇 이런 걸로 그 포트폴리오가 많이 바뀌고 있고 그쪽으로 사업을 많이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삼성전기를 바라볼 때는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거를 봤다면, 앞으로 이제 미래 먹거리, 뭐 AI 산업 이쪽으로 그 포트폴리오의 영역을 넓히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우리가 삼성전기라는 종목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2024년은 최초로 매출이 10조가 돌파될 걸로 추정이 된답니다. 굉장히 호조죠. 삼성전기 차트를 좀 살펴보면 요거는 이제 주봉이고 2004년부터 쭉 이렇게 삼성전기는 꾸준하게 우상향 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고 요 채널은 하단에 한 포인트, 요거 페일링, 두 포인트, 세 포인트 보시면은 끄었을 때 정확하게 여기서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상승 채널 이렇게 끄었고 상단에 지금 한 포인트밖에 안 나왔어요. 한 포인트밖에 안 나왔고 만약에 이 채널이 맞다면 중단에서도 의미 있는 모습이 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죠? 의미 있는 모습이 좀 보이기 시작하고 여기서도 반등 이렇게 의미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채널이 맞다고 가정을 했을 때 현재의 위치가 지금 여기에 있는데 지금 요거를 확대를 조금 해보면 요게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지금 하단을 높이고 있죠. 이 파동의 하단을 높이고 있다. 우리 다우 이론 배웠죠. 그리고 하단을 높이고 있고 이 하단이 높아지는 거를 뭐 요 포인트와 요 포인트를 기점으로 쭉 한번 그어봐요. 그리고 상단이 지금 어느 위치에서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비슷한 수준에서 이렇게 그어봤을 때 이거 뭡니까? 일종의 상승 삼각형 패턴일 수 있다. 뭐 그 지긋지긋한 삼각 수렴입니다. 그죠? 근데 이게 중단 라인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얘가 돌파를 한다면 그리고 지지를 한다면 아니면 요 상단을 돌파를 한다면 요런 자리에서는 들어가면 괜찮다. 이탈되면 잘라버리면 되니까 내가 매수를 할 때 매수 손절의 기준이 바로 나와버리잖아요. 그죠? 보시면은 지금 요 삼각 수렴 요런 거 요 상단 지금 여기 있는데 가격이 이게 돌파를 한다면 중단도 같이 돌파를 한다면 그러면 여기서 반등 나올 때 만약에 내가 여기서 진입을 했다 이 중단을 내가 기준으로 진입했다 이탈되면 잘라버리면 되고 만약에 삼각수렴의 상단을 내가 기점으로 여기서 반등 나왔을 때 들어갔다 그러면은 삼각수렴 상단이 깨지는 순간에 손절하면 돼요. 그러면은 손실폭이 크지 않죠. 하지만 만약에 얘가 올라가 가지고 지금 이제 삼성전기가 굉장히 앞으로도 미래 전망이 좋다고 하니까 만약에 그래서 상승을 한다면 이 각도로 똑같은 각도로 올라갔을 때 이 앞에 이 파동과 같은 각도로 올라갔을 때 120%의 최대 120%의 어떤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승폭이 있다 이 말입니다. 상단이 여기 있었기 때문에 채널 상단이 여기니까 그죠? 그래서 요런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탈되면 이제 지켜봐야 되면 이탈되면 이제 여기서 반등할 때 그때 진입을 해야 되죠.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이탈됐다. 그리고 내가 잘랐어. 그리고 여기서 반등할 때 내가 이걸 봤다.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상승분이 있는 거예요. 삼성전기는 저는 이 역사가 보여주잖아요. 2004년부터 2024년까지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탈되지 않는 이상은 요거는 요 하단에서 반등한다면 굉장히 좋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탈된다면 그러면 뭐 지켜보면 되는 거고 관심 종목 넣어놨다가 뭐 물론 몇 년이 걸리겠지만 근데 만약에 이게 돌파를 한다면 그러면 여기 자리에서는 굉장히 좋은 접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기관의 눈을 살펴봤습니다. 아까 보험 얘기한다고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한다고 좀 시간이 좀 길어졌네. 여하튼 간에 영상 보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잘 자요.